병원 21층 VIP 이병동에 입원하셨고 입원 후 수술 전 검사인 혈액, 심전도,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었습니다. 17일 오늘 오전 8시 26분에 병실에서 수술실로 입실하였습니다. 마취 준비 후 수술은 9시 27분에 시작되었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10시 30분에 마쳤습니다. 회복실에서 회복 후 낮 12시 30분경에 병실로 다시 재입실하였습니다. 수술은 수술 준비, 마취, 수술 시행, 회복 등 총 3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치의신 부장선생님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어떤 업적이라도 수술을 해주시며 수술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데 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술은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습니다. 어깨가 이제 왼쪽 어깨에서 수술했고 주 진단명은 2개로 회전근개 파열. 그렇지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돼가지고 동결견으로 같이 진행된 케이스였고 지금 방금 수술을 마치고 왔는데 들어갔더니 MRI 이제 수술 전에 MRI에서 보이지 않던 이런 관절염 소견과 이두근이라고 회전근개 옆에 있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두근 건증까지 같이 동반되어 있는 좀 복합 병변이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깨는 중요한 힘줄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4개의 힘줄을 합해서 회전근개라고 그러고 그 사이에 이두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두근까지 5개의 힘줄이 있는데 결국은 5개의 힘줄 중에 2개가 파열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동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결견은 힘줄은 아니고 힘줄과 연관되어 있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절낭이라 그래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은 그것이 유착이 발생하고 섬유화되면서 굉장히 두꺼워지고 어깨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가지 회전근개 파열 힘줄에 대해서 회전근개 파열과 이두근 그래서 파열에 대한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동결견, 관절낭, 관절 주머니가 염증이 있어서 유착이 된 것은 유착 이완술, 관절낭 이완술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관절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절경으로 오늘 한 것이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고 해서 어깨에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최소 침습으로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관절염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경과 말씀드릴까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수술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절 내시경이라서 관절경으로 이렇게 피부 절개 안 하고 4개 정도의 관절 절개를 통해서 한 5m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서 관절 내시경을 보면서 최소 침습으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술 결과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상태가 더 심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방금 보신 분이 김양수 정형외과 그러니까 주치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MRI에서 보이지 않던 관절염 소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수술을 진행했고 또 파열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왼쪽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병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병명들을 소개는 했지만 좀 복합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으로는 수술이 한 2시간 정도, 오늘 한 8시 30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수술이 마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수술이 잘 마쳤고 지금 현재는 박 전 대통령은 회복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라고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에 지금 900일 만에 밖으로 나와서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요 병명은 회전 근개 파열,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이 끊어진 건데요. 이두근에도 문제가 있고 또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관절염 증상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수술이 성공적으로 그래도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회복하는 문제가 남았잖아요. 보통 그 교도소나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병실에서 회복을 합니까? 예, 뭐 수용자들도요. 이 경우는 한 3개월 정도를 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지금 치료를 목적으로 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가 그 종료되고 나면 다시 이제 구치소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건 맞습니다. 아마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병원 21층 아마 VIP실인 것 같습니다. 그쪽을 지금 적정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수용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전직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경호는 여전히 따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VIP실을 잠시만 이용할 뿐 뭐 일반 병실로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비용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병실의 하루 입원비가 327만 원으로 저희 사건 상황실 취재팀이 확인을 했는데요. 병실 크기가 한 40평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VIP가 머물 수 있는 병실인데 아무래도 이 경호 인력도 그렇고 좀 네.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 하루 평균 좀 높은 금액대의 병실을 사용하는 거 보이는데 네, 300만 원을 넘는다는 거죠. 하루에. 327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수술 이후에 좀 회복이 지나면 입원 기간 동안에는 그거보다 조금 좁은 병실, 한 100만 원대 중반의 병실로 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관계자가 전해왔습니다. 네. 이 경우 수술비나 이 병실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보통 국가 부담이죠. 국가 부담인가요? 예. 이 개인 병원으로 가는 것도 국가가 부담하나요? 이 경우는 국가 네. 부담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담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원 기간이 2-3달 정도 된다고 하니까 형 집행정지로 가는 수순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서요. 중앙지검에서 검찰과 본부에서 형 집행정지를 4월달, 9월달 했는데 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내년에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마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집행정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알다시피 수행 생활을 못하고 심각하거나 아니면 생명까지 위험할 정도 아니면은 집행정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정지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지금 법무부에서는 선을 딱 그었어요. 그게 아니다.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사기 때문에 우리는 손 안 된다라 했는데 사실은 같은 검찰인데도 그게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아마 야당에서는 형 집행정지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검찰, 뭐 법무부 그리고 정치권의 논리까지 다 뒤섞인 것 같은데 형 집행정지 혹은 보석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사면까지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선 형 집행정지는 뭐 법적 요건으로만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인지 딱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법에 뭐 70세 이상이거나 임신, 네. 출산 이런 경우인데 주요한 경우는 그겁니다. 이렇게 뭐 당장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주로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50견이라든지 디스크, 관절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수감 생활을 못 견디거나 당장 그 목숨이 위험한 그런 병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집행정지가 법적 요건에 딱 들어맞지는 않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보석을 보면요. 보석은 그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미결수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원래 재판이 3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비결수 신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사면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면은 형이 모든 게 확정이 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개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사면 대상도 또 아닌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순실 씨 관련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고소장을 제출한다면서 내일요. 누구를 향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겁니까? 많이 들어보셨던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민석 예, 아무래도 지난 청문회 때도 네. 굉장히 최순실 씨 관련해가지고 숨겨진 재산이 많다, 최태민 일가의 재산 때문에 재산이 수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의혹 제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최순실 씨가 갑자기 옥중에서 이 안민석 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오늘 됐군요. 네, 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렇습니다. 과거 나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이 정부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부터 시작한다. 과거 내 딸은 보호받지 못했지만 조국 장관 딸을 신변 보호 요청하는 것 보면서 내로남불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을 최순실 씨가 고소장에 적으면서 자신의 의견도 덧붙였는데 아무래도 수감 생활 중에 뉴스를 좀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재산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있어서 명예가 심각하게 자신이 훼손됐다. 면책특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가 문제다. 이렇게 최순실 씨가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반격에 나선 거죠. 그럼 안민석 의원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보시죠. 수백 개의 유령 회사가 생겼다 없어졌고 그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규모가 조 단위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그리고 연관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있는 돈이 최순실과 연관된 90%의 정황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짧게 여쭤보면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또 현재 의원이라서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점을 주장하겠습니다만 면책특권은 그렇습니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 밖에서 이를테면 이제 안민석 의원이 방송에서 저렇게 했으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모두 아마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